오늘 수업은 우리나라의 민요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민요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별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여 말할 수 있다. 먼저 민요란 우리 민족의 생활과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일상 속의 음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노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즉, 삶 속의 노동, 놀이, 의식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구전되어 온 음악인 거죠. 악보에 기재되거나 글로 쓰이지 않고 구전되어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음악이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즉흥성이 더해져서 차이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민중의 소리이자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예술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요들은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음악적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지역별 토리라고 부르죠. 이런 지역별 토리, 즉 지역별로 다른 음악적 특징들은 사실 그 지역의 언어적 습관과 매우 닮아 있어요. 우리는 지역별로 다른 말투와 억양을 뭐라고 부르나요? 사투리라고 부르죠. 사투리, 사투리, 투리, 토리,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즉, 토리란 민요에서의 사투리라고 보면 돼요. 민요의 지역에 따른 음악적 특징을 토리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지역별로 다른 이 토리를 크게 네 가지, 경토리, 수심가토리, 매나리토리, 그리고 육자배기 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진 토리들은 사용되는 음계라든지 떠는 꺾는 등의 식임새나 진행 방식 등의 각기 다른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선생님이 식임새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식임새란 민요를 부를 때 민요 특유의 그 멋과 맛을 살리기 위해서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장식음이나 길이가 짧은 잔가락을 의미해요. 민요는 대체로 오음음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곡 안에 솔라 도레미라는 오음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골격을 중심으로 곡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곡이 좀 단조로워지거나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떠는 음이나 꺾는 음 등의 식임새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역마다 그 골격을 이루는 음계가 다르고 또 그 식임새 또한 다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다른 음악적 특징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토리라고 부르는 거죠. 먼저 경토리입니다. 경토리는 그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 경기 지역의 민요를 말합니다. 경기도 외에도 서울, 경기, 충청도 지방을 포괄하는데요. 선생님이 짧게 한 소절을 불러줄게요. 들으면서 그 특징이 어떤 것일지 한번 유추해 봅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곡이었죠? 경토리의 대표적인 곡 아리랑이었습니다. 곡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았나요? 경토리는 가락이 서정적이고 경쾌하며 감정 표현이 부드럽다고 해요. 방금 들은 아리랑 같은 경우는 솔라, 도레, 미의 오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도라, 솔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도약 없이 이 음계 안에서의 순차적인 진행으로 곡이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곡으로는 아리랑 외에도 도라지 타령, 한강수 타령이나 창부 타령과 같은 곡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심가토리입니다. 수심가토리는 서도 지역의 토리인데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에 해당하는 곳에서 서쪽 지방의 토리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불러주는 한 소절을 감상하면서 수심과 토리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금달의 꽁 금달의 꽁 금달의 꽁 금달의 꽁 금달아졌네. 서도 지역의 금달의 꿍이었습니다. 앞서 들었던 경토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점 같았나요? 중간에 지속하는 음에서 위로 치켜서 잘게 떠는 느낌이 났을까요? 국악에서는 이런 떠는 소리를 요성이라고 하는데 수심과 토리의 가장 큰 특징은 레미솔라도의 오음으로 구성된 음계에서 최저음보다 완전 5도 위의 음, 그러니까 레부터 레미파솔라 5도 위에 라를 위로 잘게 떨어준다는 거예요. 꽁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미솔라도 중에서도 레, 라, 도 세 개의 음을 중심으로 곡이 진행되며 솔은 흔히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앞선 경기도 민요에서는 아무래도 좀 우리 서울말 쓰듯이 그런 느낌이 음악에도 좀 반영이 됐다면 수심과 토리에도 약간 그런 북한 사투리 같은 느낌이 음악에도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곡으로는 금달의 꽁 외에도 수심가, 역금수심가, 해주아리랑 같은 곡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나리토리입니다. 메나리토리는 우리나라에서 동쪽 지역들,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일부, 그리고 북한의 함경도까지 지역의 민요를 말합니다. 음악을 짧게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앞선 두 곡과 또 조금 다른 특징이 느껴졌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았나요? 메나리토리는 미, 라, 도, 삼음 중심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미와 라 사이의 4도 위에 단 3도를 쌓아 올린 삼음음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솔이나 레 같은 음은 하행시에, 그러니까 내려올 때 경과적, 즉 지나가는 음, 잠깐 지나가는 계단 같은 느낌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나리토리에는 레도 라솔미 하고 내려오는 패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라솔미 하고 내려오는 게 마치 메나리 하고 말하는 것 같죠. 대표적인 곡으로는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쾌지나 칭칭난의 옹해야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육자배기 토리입니다. 육자배기 토리는 전라도 지역, 그러니까 남도 지역의 민요인데요. 좀 아주 특징이 명확한 토리라고 볼 수 있어서 꺾는 음이나 떠는 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면서 또 어떤 음들이 사용된 것 같은지 생각해보면서 감상해봅시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육자배기 토리의 진도아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떠는 소리가 좀 특이했어요. 앞선 다른 토리보다 좀 격하게 혹은 굵게 떤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사용된 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들었나요? 미라, 미랄라, 랄라, 도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미, 라, 도시의 음들이 사용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미는 떠는 음이라서 굵게 떨어져야 하고
라는 그냥 평으로 내는 소리, 그리고 도시는 꺾는 음이라서 도시 이런 식으로 꺾어주고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미라도시가 육자 빼기의 식임새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자 빼기 토리의 특징을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가락이 구성지고 표현이 더 풍부하며 떠는 소리, 꺾는 소리 등의 식임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세타령, 농부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들의 민요와 지역마다의 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도민요 말고는 전부 지역별 아리랑으로 통일해서 들려줬는데 특징이 여러분에게 좀 더 명확하게 비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토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지역별 토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